내 팔자 8글자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만약에 있다, 있으면 주변의 글자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천간하고 지지라는 거는 이렇게 크게 보면 외부잖아요, 그렇죠? 외부고 이렇게 표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지는 그러니까 내면, 내부, 내부 그리고 이렇게 그 이면적인 상황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드렸던 이러한 편재적인 속성이나 성향들이 외부에, 즉 천간에 있으면 그러한 기질적인 부분이 더 발현되고 드러난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십성들의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런 글자들이 이렇게 연월에 있다. 그러면 비교적 우리가 흔히 연월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내외로 나눈다라고 하면 내부 공간, 외부 공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사회적인 공간, 나의 개인적인 영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기준점을 갖고 팔자를 보려고 하면 해석이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글자들도 이렇게 글자들도 월간에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월간을 직업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월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도 월주에 있으면 그것을 평생에 이 사람이 쓰는 직업적인 인자나 요인으로 활용할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월에 있는 어떤 글자의 배치 구조, 그리고 일간은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일지라든지 아니면 시간이라든지 시지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선이고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후의 개념이 되겠죠. 후의 개념. 인생의 전반기, 인생의 후반기. 그리고 내가 외부 지향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끔. 드러난다라는 건 뭐예요? 감춰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깃발 같은 거예요. 저 깃발을 보면 멀리서도 보이고 뭔가 뭔지 알고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성 같은 경우도 물론 이건 재하고 관은 드러나고 재는 이렇게 지지에 있어야 좋다라는 이러한 통념의 전통적인 관법이 있는데 어쨌든 천간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럼 지지에 있다? 알부자야. 만약에 잘 쓰이는 알부자. 천간에 있다? 소문난 부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알부자가 좋냐 소문난 부자가 좋냐 아니 부자야. 부자일 수 있는데 잘 쓰이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유연하게 해석점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앞서 배웠던 그러한 개념적인 부분하고 사주 내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제 궁성간에도 그렇죠. 궁성간에도 연결하죠. 궁성을 뭐 다양한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연관을 하고 사실은 일지에 있는 재관이나 일지에 있는 비식재관인들은 이렇게 그 힙성들이 기본적인 성향이나 특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하게 어떤 외부적인 인자와 연결고리가 합이라든지 합은 삼합, 육합, 그렇죠? 이러한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되는 인자로 인해서 연관성이 있으면 일지에 있는 것들도
배우자성의 성향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직업적인, 사회적인, 진로적인 이런 형태의 가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할 때, 거기다 조금 가감을 해서 현재적인 성향들을 이렇게 크게 배별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상하로도 그렇죠? 상하로도 연결이 되겠죠. 상하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로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천간하고 지지의 관련성이, 그러니까 천간에 옆에 놓여 있다든지 시간에 놓여 있다든지 하면 이렇게 영역을 공간을 넘어가면서 생극 충합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같은 동일한 간지로 있으면, 이걸 동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주에 있으면 그 영역 내에서만 일단은 생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극하고 안명합하고 이런 부분을 발생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지장간 좀 더 배우고, 지장간에서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갑술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표면은 이 간목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데 이 글자의 속성을 보면, 그죠? 속성을 보면 이거는 편재가 되는 거고, 그죠? 편재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술토는 양지가 되는 거고, 또 연지 대비 또 이렇게 어떤 따지는 글자가 있겠죠. 아니, 왜냐면 진토도 똑같이 편재가 되니까. 그런데 요 안에 있는 지장간을 살펴보면 무토는 진토하고 표면의 모습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신금하고 정화가 있으니까, 이러한 신금이 정화가 어딘가로 이렇게, 왜냐면 이런 글자가 옆으로는 못 나오니까, 지지로는 못 나오니까 이거를 투간했다. 투간, 하늘로, 천간으로 올라갔다. 투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에 묻혀있던, 그러니까 금광으로 땅이라고 보자 그냥. 금광으로 따지면 금광에 묻혀있던 글자들이,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는 인자들이 천간에 뭔가 속성 변화나 성향 변화나 연결 인자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어디에서? 그러니까 일지 자리잖아요. 그렇죠? 일지는 내 내면의 자리고, 그게 이런 원리가 왜 어디서 나왔느냐? 똑같은 거예요. 월지에서 나온 걸 우리가 격을 잡는데, 일지에서 나오는 거는 격을 잡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성향이나 속성, 기질들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안에서는 신금하고 정화가 상관경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항상 시비, 구설, 분란, 쟁투, 서로 불협화음 이런 거 아니에요. 상관경관이. 그러니까 안에만 있으면 그런 기질이 발생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이 진이 와서 퉁치거나 미가 와서 퉁치거나 축이 와서 퉁치면 안에 있는 글자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상관경관적인 성향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보는 거하고, 또 하나는 다른 데에서 연관된 글자가 없는데 천간에 올라가지고 정화도 떠 있고 신금도 떠 있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관경관의 그 원래 뿌리가 술중에 있잖아요. 술중에.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의 상황도 되는 거고, 나중에 배우자를 이렇게 하고 나서는 배우자의 속성이나 성향이 무토로 올라가 있으면 무토적인 성향이 본질적인 건데, 그 안에 뿌리들이 있으니까 그게 정화로 가 있거나 신금으로 가 있으면, 또 두 개가 다 올라가 있으면 어때요? 그러한 성향들로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반응하고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팔자를 외면으로 겉에의 상황으로 보는 거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크로스로, 크로스가 된다는 거는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팔자를 그냥 글자의 도화지 위에, 칠판 위에 그냥 8글자를 딱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글자들하고의 관련성이나 연관성을 살피는 게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입체적으로. 지지에서도 연관성, 지장간에서도 올라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십성을 가지고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고 이러한 십성들이 편재라고 하는 속성 성향이 주변의 글자에 청간끼리 아니면 같은 기둥끼리 아니면 이렇게 옆에 있는 글자들하고 어떠한 연관작용을 갖느냐. 그러면 이렇게 편재가, 그쵸? 편재든 정제든, 우리 정제할 때 다 했고요. 다른 십성들 할 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준점을 뭐 월지로 보자고요. 월지가 만약에 편재다라고 하면 앞서 배웠던 이런 편답적이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그렇죠. 영역 확보적이고 이러한 글자가 주변에 어떠한 그 글자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편재의 쓰임이 자 이거를 우리가 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인성하고 관성은 관인상생이라고 얘기하고 재성하고 관성은 재생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어떤 한 오행은 한 십성은 그 글자가 다음의 글자로 왜냐하면 에너지의 운동성이라는 거는 백을 안 하니까 그 다음 글자로 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이에요. 그러니까 생에 대한 지향점이나 모든 만유만물은 있다라는 거야.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사는 거야. 굉장히 철학적인데. 아니 이게 목생화라고 하는 건 봄은 여름을 생하려고 그래야 변화가 생겨요. 크게 보면 인간은 또 죽어가지. 근데 내가 죽어야 후 세대들이 또 살아가는 거야. 인류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안 죽고 다 산다고 생각을 해봐. 이건 세상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고 변화도 아닌 거예요. 살면서 죽는 거야. 무슨 선문답 같다. 아니 근데 이런 이치들을 보면은요. 이런 이치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간다라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결국 재성이 편으로 연결되든 정으로 연결되든 화한다라는 거는 생한다라는 거고 생이 예를 들어서 정관을 만날 수도 있고 뭘로 만날 수도 있어요? 편관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이 편재가 정관하고 이렇게 만나지면 편재적인 속성이나 성향을 우리가 정관에서 배웠던 확실하고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나를 보호하고 어떤 이러한 형태의 틀, 환경, 바운다리, 뭐 조직도 되고 직장도 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도 되고 그렇죠? 이런 데에서 편재적인 성향을 어때요?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자, 정관하고 원래 어울리는 기질은 어때요? 정제하고 정인이에요. 정의 글자들끼리. 근데 편이 뭔가 내가 운영해야 되고 배팅도 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부풀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관하고 운영이 됐네? 그러면 그런 형태의 내가 관내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의 조직에 있다라고 하면 편재하고 정관하고도 그래서 맞아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경우에요? 뭔가 물류나 유통이나 아니면 그러한 것 재물의 어떤 유동성을 다루는 어떤 직장. 꼭 재물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영역 확보 같이 출장도 많고 해외도 많이 다니고 이런데. 근데 그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업 구조나 형태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좀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활동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간도 내가 자율근무제를 하는 데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은 상상도 못했지만 외국의 그런 자율근무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시간만 언제 출근하든지 그것만 이렇게 한다든지 뭐 복장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이런데 이런 곳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아니면 내가 회사하고 형태들로 회사 간판을 써요. 회사 간판을 쓰는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도 많을 거 아니에요. 생산직도 있고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마케팅 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편제를 가지고 현대라고 하는 정관에 내가 근무를 하는데 편제적인 성향 가지고는 안 맞는 거야. 외부지향적이고 활동적이고 뭔가 변화변동 기복이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내가 현대를 지원했더라도 신입사원 교육 끝나고 나서 이 사람 어딜 간다? 영업사원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의 기본적인 고정급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이 사람은 그게 현대라고 하는 간판을 내가 쓸 마음이 있는 거지. 내가 암만 해서 많이 팔고 많이 했는데도 정제를 준다 나한테는 그럼 이 사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간판을 오히려 편제적으로 써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럼 그 편제를 정관 편제가 있는데 쓴다라고 뭐예요? 뭔가 간판만 빌리는 거죠, 그렇죠? 간판을 빌리는 거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어떤 유명한 브랜치 같은 거 간판을 빌리고 내가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겠지, 그렇죠? 이런 부분 형태의 그 사람의 맞는 쪽에 그런 걸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편제가 오행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목화토금수 오행이 배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해월에 개해일주인데 시가 무엇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은 정관이잖아요. 정관이고 이렇게 재생 관하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재생 관하고 있죠, 그렇죠? 맞죠? 네, 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편제란 말이죠, 그렇죠? 편제니까 뭔가 편제적인 속성이나 성향이 있는 나랑 또 특히나 음일간이고 정관이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 조직이면 나한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 이 조금 불편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오해합하고 있고 이렇게 무게합하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이러한 강한 지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면 여자분인데 이민년부터 해가지고 이민년부터 해서 지방직 공무원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민 계묘 갑진이 계속 식상운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험 본다든지 안정적인 무토 직장을 가려고 하는 데는 상관 경관 식상 재관이 되니까 어때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다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제 무토를 써야 된단 말이죠. 이 경우도 이렇게 자리가 싹 바뀌어 있었으면 형태가 또 달라지는 거죠. 형태가 이게 예를 정축이 되고 의례가 돼 있으면 여기는 목극토를 하려고 하는데 목생화해서 화생토로 순화되니까 그나마 괜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정적인 구조가 어때요?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어떤 월간에 을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어디 이제 보니까 사회충 되니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런 형태로 가서 이 편제적인 거를 다루는 형태의 이렇게
왜냐하면 천간에 이게 드러나 있기도 하고 여기서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내가 어떤 활동성을 좀 갖는다든지 그런 형태의 업무를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안에서 이렇게 같은 정관이지만 관이 그래도 왕한 형태죠. 무호로 있으니까 양인으로 있으니까 그런 자유재량이 조금 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해월에 해일로 일지 비겁적인 또 역마적인 성향이 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경우는 뭐 현장 지원 업무라든지 같은 업무를 일하더라도 그런 형태를 찾아가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쪽에 그러니까 편제가 정관을 쓰면 정관을 쓰죠. 재생관으로 가니까. 근데 반드시 편제적인 속성이나 성향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면 조금 롱런할 수 있어도 뭔가 그게 아니면 그런 쪽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 거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편제가 재성 중에 편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편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게 이 중간이 잘 없어. 중간이. 그러니까 정관은 음간 같은 경우는 합으로 그리고 양간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양을 달리하면서 이렇게 일간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 속에 극 중에 보호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음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간한테는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경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관이 정해놓은 이 규칙, 어떤 룰을 준수를 하고 지키면 잘 따라주면 이 안에 정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일간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간이 들어가니까 너를 내가 케어해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이 일간을 내가 빛나게 해줄게, 드러나게 해줄게, 안정적으로 존재하게끔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음대음 양대양으로 생을 받기 때문에 생의 밀도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렇게 어떤 비중 내지는 어떤 편향성, 흐름 이런 것들이 진폭이 어때요? 굉장히 커요. 편제도 감성적인 인자고 편관도 감성적인 인자란 말이에요. 관의 형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간을 압박하는 압력의 프레셔는 정관보다 편관이 훨씬 강한 거예요. 훨씬 강하다는 것은 일간이 느끼는 그런 긴장감, 압박감, 그리고 그 관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관으로 대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편관을 보고 있는 일간은 약간 승부수적인 이런 거를 띠게끔 돼 있어요. 저걸 내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정관이 있는 사람 연애할 때 뭐 이렇게 허튼 소리 안 하겠죠. 저 하늘에 뭐 별도 달도 다 따줄게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편자 들은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상관, 겁재, 편관, 그러한 역동성이 있어요. 감성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때요? 뭔가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드러내는 추진력도 되고 도전 욕구도 되고 이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나중에 보면 그 태풍에 이렇게 쓰러지거나 뽑히거나 이런 것들은 큰 나무들, 그렇죠? 큰 나무들. 그리고 가지도 이렇게 부러지는 거 보면 위에 있는 가지들이 이렇게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나무로 치면 수직 상승의 욕구. 그 남들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이렇게 극복하기 이렇게 곤란한 그러한 관을 내 팔자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 관을 더